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조금 시장에 많은 영향 그리고 많은 이슈를 불러왔던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11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되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더 좀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 금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금리와 시장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자, 우리가 지난달 말 11월 30일부로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시장에서의 어떤 느끼는 영향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클 건가? 그렇다면 영향이 좀 미미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또한 이런 게 주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우리가 직접 시장에서 느끼는 대출금리하고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식을 좀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중은행도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우리 일반 고객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온다 하는 그런 우리가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지급하는 이자가 다양합니다. 즉 시중은행도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려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려오는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이자도 역시 다양하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요, 한국은행에서 RP 빌려오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거 대출하는 하나의 자금 조달 소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채권 발행. 예를 들어서 금융채 같은 게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D라고 그러죠. 자, 이런 첫 번째 원리는 시중은행도 돈을 빌려오는 소스가 다양하고 그 소스별로 지급하는 이자도 다양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중은행도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을 하는데, 자, 대신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지불하는 이자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소스로 빌려오면서 다양한 이자가 지급이 된다. 그렇지만은 시중은행은 또 일반 대출자한테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 이게 이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11월 30일에 올렸다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란 게 뭐냐? 기준금리 정의부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지급받는 이자가 바로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1.5%에서 1.75%로 올렸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아직도 우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지불하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우리의 대출금리는 낮아지겠죠. 또 역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지급하는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도 높아지겠죠. 상관성이 있습니다. 상관성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정비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스처입니다. 즉 바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금리를 2.5% 쭉 그렇게 당분간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11월 30일에 올렸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라고 하는 코픽스는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고점이 금년 5월이었죠. 자,
즉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어도 대출금리는 변동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비례하지는 하진 않는다. 그렇지만은 상관성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러면 시장금리란 건 뭐냐?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정의는 그랬고, 자, 시중은행도 여러 가지 아까 소스 상품별로 통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거죠. 그 이자가 비싸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기준금리가 전체 우리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대출 이자를 갖다가 시장금리가 오르면 오르죠. 자, 그래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밀접한 상관성은 있으나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담보대출 금리, 예, 자, 먼저 변동금리를 보겠습니다. 변동금리 여러 수단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기 때문에 그 시중은행은 그런 수단별로 이자를 제각각 해서 가중평균을 냅니다. 가중평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중평균 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코픽스라고 합니다. 자, 코픽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픽스가 기준금리가 1.5%를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연초 대비 연초에는 좀 낮았죠. 쭉 낮다가 한 5월 달에 올라갔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오르는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여러 소스로부터 빌려올 때 지급하는 이자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가중평균 낸 거에다가 거기다가 일정한 가상금리를 추가를 해서 하는 게 우리가 변동형 금리, 대출금리가 되겠습니다. 실제 적용받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정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장기 금융채의 금리가 거의 좌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금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융자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채권이면서요. 이건 매일매일 바뀝니다. 금리가. 매일 갱신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어떤 혼합형 고정금리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융채 금리가 하나 기준이 되겠구나. 아까는 변동형 금리 같으면은 코픽스가 기준이 됐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의 이제 대출금리 상승 폭을 갖다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자, 우리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켜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 3년간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이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속도 조절. 즉, 인상 시기를 어느 정도 폭을 늘린다든지 상승폭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동안에는 2015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죠. 한국의 금리 인상은 1.75% 이번에 이제 올렸단 말이죠. 올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한 해는 인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으나 봅니다. 인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지만은요.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어떤 사업자 대출 부분이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수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많은 딜레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부실 채권화보다도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의 어떤 부실 채권화가 더 염려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향후 금리 인상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예측이고요.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제는 상승 시기를 좀 더 둔화시키는 좀 기간을 좀 넓혀가는 그런 시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내수 경기나 이게 조달 금리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금리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한 4% 선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경우는 5%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겁니다. 예측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향은 그렇게 저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고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예견된 부분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즉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출금리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또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